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내일부터 포스뱅크와 현대임스도 같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이 두 종목도 워밍업으로 미리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포스뱅크와 현대임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환불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약을 시작한 우진엔텍과 HB인베스트먼트 환불금을 이 두 종목에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청약을 할지 고민이 조금 필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현대임스가 26일 금요일, 포스뱅크는 29일 월요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두 종목은 각각 단독 상장할 수 있게 일정이 정해졌으니까 상장 일정이 좋습니다. 24일부터 29일까지 4일 연속 매일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아침 시간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포스뱅크는 어제 저녁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839대 1이었고 2104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 비율은 6.2%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현대임스는 기관 경쟁률은 681대 1이었고 2099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 비율은 12%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기관 참여 수는 두 종목이 비슷하였지만 의무 합격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현대임스 쪽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뱅크의 의무 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 기준으로 6.2% 신청이 들어왔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4.8%입니다.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확약 신청을 보면 대부분의 확약이 15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들도 포스뱅크를 배정을 받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오랫동안 보유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확약 신청은 하되 가장 짧은 확약인 15일 확약으로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임스는 수량 기준으로 12%, 건수 기준으로는 16.2% 확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량보다 건수 확약 비율이 더 높으면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현대임스도 건수 기준으로 확약 신청 비율이 16.2%였으니까요. 최종 배정에서는 35% 정도까지 확약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종목씩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포스뱅크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포스뱅크 공모가는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공모가가 15,0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를 20% 초과하였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상단 공모가를 초과 신청한 비율이 약 98%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모가를 초과로 신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공모가로 정해진 18,000원 이상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따로 구분해두지 않아서 과연 18,000원이라는 가격이 적정하느냐는 수요 예측 결과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신청 가격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 표기해주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뱅크는 이번 IPO로 270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684억 원입니다. 그래서 포스뱅크는 PER 16.3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빅솔론보다는 밸류가 높지만 나머지 토비스나 한네트, 한국전자금융보다는 밸류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크게 높아진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밸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스뱅크도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IPO에서는 150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약 12,500주를 배정을 해두었는데 배정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은 완판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7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하나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1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1억 6,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증권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로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이번 종목도 균등 청약에 참여를 하신다면 50주를 청약을 해야 되고 증거금은 4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증권 청약 수수료도 2,000원입니다. 수요 예측 의무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는 271만 주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29% 정도 되는 물량이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보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488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전체 주식의 13.8% 비중으로 130만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 외에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약 4%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기존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개인 주주가 대부분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개인 주주가 약 10%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인 주주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은 상장일 초반에 공모주주 물량들과 함께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 흐름이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관사인 하나증권이 이 종목 주식을 2022년도에 취득을 했는데요. 기존 주주에게 주당 7,000원의 양도를 받았고 또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9,000원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중에서는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일부 주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취득한 가격이 7,000원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가가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기존 주주의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 절반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시초 가격이 높게 시작을 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기존 주주는 개인 주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취득한 가격이 아주 낮다는 점은 이 종목의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뱅크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현대힘스를 체크하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7,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이 6,300원이었는데 16%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래도 현대힘스는 공모가 신청 가격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주었는데요. 여기 7,500원 이상 신청한 비율이 약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을 무리하게 초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힘스는 이번 IPO로 636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542억 원입니다. 공모 가격이 초과되면서 현대힘스의 PER은 26.2배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기업 5종목과 비교를 하면 밸류는 중간 정도 포지션으로 상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PER 26배 정도 되는 밸류가 낮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밍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조선산업은 전년보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공모가에 선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로는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일에 좋은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는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힘스는 이번 IPO로 약 871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12% 비중으로 약 104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는데요. 우리사주 완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18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청약 한도는 21만 6천 주이고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약 7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7만 3천 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청약 수수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종목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데요. 최대 주주 물량 중에 348만 주가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는데 이게 IPO 수량의 40%입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이 많았던 종목이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힘스는 직원 수가 약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배정 수량을 직원 수로 n분의 1을 해보니까 1인당 청약 증거금이 약 6,60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증거금이 적은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20%가 아니라 12%만 배정해둔 것을 보면 직원들에게 사전에 수요를 조사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은 미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완판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깔끔합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고요. 공모주주 물량만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는데 수요 예측에 의무 합격을 적용하면 70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 의무 합격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 비중은 17%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리고 유통 금액이 511억 원이지만 이 종목보다 더 무거웠던 DS 단석도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500억 원 정도의 유통 금액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현대임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도 그렇고 유통 물량이 포스뱅크보다 더 좋았는데요. 그러므로 저도 경쟁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대임스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면 그냥 현대임스를 청약해보고 싶고요. 포스뱅크는 균등만 청약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영상 한 편을 더 업로드 하는데요. 오늘 청약 1일차가 시작된 우진엔텍과 HB인베스트먼트 내일 청약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녁 8시 즈음에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